안녕하세요. 명탐정찬이의 찬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대탈출 3가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끝이 나고 이제 오프 더 레코드격인 스페셜 방송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백투더 형성편 다들 어떠셨나요? 댓글에는 역대급이었다, 제일 재밌는 에피소드였다 등의 의견이 많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쳐서 별로였다는 의견들도 들어 보이더라고요. 이처럼 평가가 상반되게 갈리는 이번 백투더 경성편, 과연 어떤 부분에서 꿀잼이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아쉬웠는지 지금부터 바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 요약입니다. 의문의 벙커에서 안대를 벗은 멤버들, 그곳에서 문제를 풀고 커다란 문을 열자 나타난 것은 뜻밖에도 이번 시즌3 첫 에피소드에도 등장했던 타임머신이었는데요. 타임머신을 타고 무작위로 시간여행을 떠나자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20세기 초의 서울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말 그대로 일제강점기 경성의 거리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멤버들은 독립청년회로 오해받아 친일 순사에게 붙잡히는데 곧 수강 유창구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풀려나는 멤버들. 이때 수강 선생은 유병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오기 전 가져온 육면체 모양의 목걸이를 보고 놀라더니 멤버들에게 식사와 옷을 대접하고 편지 한 통과 함께 이 편지를 주점 하나비의 여주인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건넵니다. 수강 선생의 말을 듣고 주점 하나비로 향한 멤버들은 그곳에서 독립청년회 회장 여웅을 만나게 되고 이후 두 조로 나뉘어 여웅 회장의 부탁을 해결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무사히 태극기 목판과 기미독립선언서 그리고 여웅의 동생 여호까지 구출해내어 3.1운동을 도와준 멤버들은 양복점의 비밀공간에서 수강선생과 다시 만나 타임머신과 관련된 진실을 알아내는데요. 바로 시즌3 첫 타에서 타임머신을 발명한 김태인 박사가 과거로 시간여행을 와서 많은 도움을 주었고 수강선생은 그런 그의 업적을 섬기고 타임머신을 지키기 위한 조직, 철방회의 일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병재가 차고 있었던 육면체 모양의 목걸이는 이 철방회의 상징과도 같은 모양이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철방회의 도움을 받아 타임머신의 위치를 알아내고 연료까지 확보한 멤버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이곳 경성시대를 떠나는 듯 하였으나 타임머신을 타기 직전 총독부의 순사와 다시 조우하게 되는데요. 순사에게서 총을 맞고 모두 사망할 위기에 처한 순간 그의 뒤에서 울려 퍼지는 총성. 바로 독립청년회가 순사 중에 심어두었던 밀정, 토끼풀이 순사를 향해 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밀정의 도움으로 무사히 타임머신에 탑승한 멤버들은 김태인 박사가 남긴 편지에 따라 코드를 입력하고 그들이 미지의 시간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면서 이번 백투더 경성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 정리는 끝이 났는데 앞에서 제가 이번 편은 유독 평이 상반되게 갈린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어떤 부분에서 이번 에피소드가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먼저 방송적인 측면에서 분석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좋았던 부분, 호평 먼저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단연 그 스케일인데요. 2주 전에 제가 스토리 추측할 때도 일제강점기일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제작진 클라스에 10이라는 보자마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거기에 제작진은 전혀 추측 못했던 타임머신을 재등장시켜서 과거로 가게 된 계기까지 자연스럽게 녹아내었죠. 타임머신으로 끝맺음을 지으면서 시즌3의 수미상관 효과를 더한 것은 덤이고요. 이번 에피소드 속에 담겨있는 주제의식 역시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적 배경을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기민년 2월로 설정하고 멤버들의 미션에 의미를 부여하니 태극기와 기미독립선언서 등을 통해 애국심이라는 주제가 자연스럽게 에피소드 전체에 드러나게 된 것 같아요. 곳곳에 순사나 토끼풀 등의 NPC를 덕분에 스토리의 드라마틱한 부분 역시 눈에 잘 띄었고요. 그러나 물론 이런 부분들은 참 좋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좀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쓴소리를 많이 할 예정이니 영상 시청하실 때 잠시 주의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번 에피소드의 혹평을 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비판하는 부분, 엔딩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기존처럼 구호를 외치며 끝나는 엔딩을 보여주지 못하고 2021년에 계속이라는 자막으로 끝을 내었는데요. 시즌4 제작 확정이라는 의미로는 아주 반가웠지만 다음 주도 아니고 무려 1년을 기다리게 하는 엔딩이라니
볼일을 보고 나서 밑을 닦지 못한 찝찝함으로 마지막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게 되어버려서 무척 아쉬웠습니다. 방영 후에 정종현 PD님이 남겨주신 인터뷰에 따르면 제작비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엔딩을 내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정말 제작비가 문제라면 무리하게 다른 시간대로 넘어가서 김태인 박사를 구출해야 한다는 설정을 넣지 말고 그냥 경성시대까지만 해서 단편 스토리로 엔딩을 내고 타임머신은 다음 기회에 다시 등장시켜도 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에 멤버들이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기리며 그들에게 감사하는 멘트 정도만 남겨줘도 여운 있고 감명 깊은 엔딩으로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전체적인 스토리 역시도 군데군데 아쉬웠던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11화는 멤버들의 리액션과 먹방 위주로만 흘러가 루즈한 측면이 있었고, 12화는 드디어 멤버들이 뭘 좀 하나 싶다가도 드라마와 미션이 너무 어정쩡하게 조합되어 있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프로그램 제목이 버젓이 대탈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탈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부족한, 마치 자동사냥 켜놓은 핸드폰 RPG 게임 같은 느낌? 지난 좀비 공장이나 빵 공장 편에서는 드라마틱한 전개 속에서도 미션을 해결하는 데 조마조마함까지 잘 갖췄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미션 자체도 크게 어렵지 않았고 그나마 순사 때문에 위기에 처하는 몇몇 장면도 너무 연출적인 부분이 강하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 해결되겠네 싶은 생각이 절로 들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연출도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주제의식은 너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지나치게 반복적이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태극기 목판과 기미독립선언서를 가져와서 옛날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은 직접 미션을 성공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멤버들에게는 꽤 감동적이었을 테지만 그걸 한 차례 건너 브라운관으로 시청하고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그다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연출이 지금보다 더욱 심해지면 그게 국뽕이 되는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 외에도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12화 철방전기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퍼즐을 푸는데도 순사 하나 안 나타나는 부분이 그랬습니다. 바로 직전에 전차 연출은 멋있게 잘 구현해놨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을 못해서 그랬던 걸까요? 그리고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자석 디바이스, 슬라이딩 퍼즐 장치나 호텔에서 커피도 안 시키고 그렇게 만지작대고 손님 귀찮게 하는데도 통제하지 않는 모습 등 고증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탈출 제작진이었다면 충분히 신경 쓸 수 있었던 부분들인지라 더욱 아쉬움이 쉽게 가시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방송으로서의 시선에서 이번 에피소드의 평이 갈리는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방탈출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바라봐야겠죠? 방탈출 테마로 보자면 이번 에피소드 역시 좀비 공장이나 빵 공장과 같은 미션 위주의 테마였는데요. 특히 야외에서 미션을 해결하는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 방탈출보다는 야외 방탈출이 비슷한 느낌이 날 것 같네요.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는 리얼월드, 웹사이트 중에서는 플레이 더 월드 등이 이와 유사한 야외 방탈출을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는 홍대 등의 몇몇 방탈출 카페에서도 야외를 배경으로 한 방탈출 테마가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시다면 나중에 시간 날 때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다녀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각설하고 이번 편에서 미션을 제외하고 실제 방탈출과 가장 유사한 문제나 퀴즈들을 살펴보자면 경성실에 진입 전 벙커 부분과 호텔에서의 토끼풀로부터의 정보, 애국가 슬라이딩 퍼즐 정도가 전부일 것 같네요. 의외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중 맨 처음 벙커 부분은 현존하는 실제 방탈출 카페와 가장 흡사한 구조였어요. 그 중에서도 철방의 육면체 목걸이로 비밀번호를 찾는 장면은 제작진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신선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호텔에 있었던 용 조각상을 호랑이 병풍에 올려놓으면 서랍이 열리는 장치는 역시 일반 방탈출 카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석 디바이스의 장치였으며, 전기회사 대문에 쓰였던 슬라이딩 퍼즐 또한 다소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나름 역사 깊은 방탈출 카페에 가보면 종종 볼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방탈출의 측면에서 바라본 이번 에피소드는 다소 그 비율 자체는 적긴 했지만 다른 에피소드에 비하면 의외로 정석적인 시중 방탈출 카페 구조를 잘 갖추고 있는 에피소드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번 방탈출 게임의 실패 분기점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탈출 조건을 무사 귀환이 아니라 김태인 박사를 구출하러 다음 시간대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경성시대에서 제한시간이 12시간이 종료되었을 경우나 수강선생의 신뢰를 얻지 못해 철방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해진 미션에서 실패해서 독립청년회를 돕지 못하고 순사에게 붙잡히는 경우와 마지막 타임머신에서 코드를 잘못 입력하여 올바른 시간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 정도가 실패 분기점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중 순사에게 붙잡히는 경우는 일단 포함하기는 했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위기가 있더라도 어차피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스토리가 흘러갔을 테니 실패 분기점으로 보기엔 다소 모호하네요. 따라서 이건 그냥 스토리 전개를 위한 극적 장치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마지막 에피소드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시즌3 최고 스케일의 마지막 에피소드, 호불호 강한 논란의 마무리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같은 에피소드여도 시즌3 중간 정도에 방영되었더라면 와, 대탈출 스케일 하면서 감탄하면서 봤을 것 같은데 시즌3의 마지막이라는 특별한 위치에 있어서 더욱 그 아쉬움이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차랜드 편도 솔직히 아쉬운 부분은 많았는데 중간 정도에 방영돼서 외전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었잖아요. 덧붙여서 내년에 방영될 시즌4에서 이번 편의 후속작이 나온다면 정치적 위험에 빠져있다는 김태인 박사의 전언으로 보건대 아마 5.18 민주화 운동으로 가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번에도 추측이 맞을지는 내년에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행복했던 지난 12주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남은 건 후일담격인 13화 스페셜 방송물인데 여기서 이번 대탈출3의 비하인드가 풀리면서 그토록 궁금했던 타임머신의 이동 원리도 밝혀진다고 하니 역시 꼭 본방사수 해야겠네요. 여러모로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도 많았고 아쉬웠던 부분도 덜어 있었던 이번 시즌이었지만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는 이번 대탈출3 덕분에 정말 행복한 3달을 보냈다는 느낌이 드네요. 앞으로 당분간 대탈출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건 무척 아쉽지만 또 이번 휴식기가 내년에 다가올 시즌4 제작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고 있으니 저는 그동안 정종현 PD님 비롯한 제작진들 응원하면서 꾸준히 영상 만들고 채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주에 신촌 브이로그의 두 번째 이야기 암전마피아 게임 편으로 더욱 재밌어진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